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선망평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제 그 전에 제가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좀 그동안 주로 저 혼자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질문 딱 2개만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질문 딱 2개만 받아볼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2개만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게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제가 그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윤석만평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윤석만평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 한동훈의 메시지가 많이 우리 나왔죠, 그죠? 한동훈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메시지 총괄을 맡고 있다 보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한동훈의 이야기와 메시지는 다 좋은데, 다 좋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다 묶어보면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현실적이고 당장 지킬 수 있고 좋은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간의 메시지와 공약들을 조금 비슷하게 뺏겨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조금 비슷한 거 그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냄새는 나는데 이제 뭐 그거 갖다가 이게 무슨 뭐 라이선스나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쓰냐고 할 수는 없으니 뭐 그거를 또 왜 베껴 썼냐고 얘기하기에는 마땅히 증거는 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우리도 원래 생각했던 거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는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에요. 네,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뭐 뺏겨 썼다고 또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좀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제일 첫 번째는 슬로건을 보시면 됩니다. 슬로건이 뭡니까?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인물 교체만 해서, 단순하게 정당만 교체해서 바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봐왔잖아요, 그죠? 뭐 계속 인물 바꿔봤자 어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물론 각자의 장점도 조금 있지만 단점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죠? 그럼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과 프레임 틀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 작게는 한동훈이 이겨야 되고 좀 더 확산해 가면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고 보수가 이겨야 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긴다는 겁니다. 자, 요약할게요. 한동훈 메시지의 핵심 첫 번째는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이다. 시대를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겨야 한다. 자, 동료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국민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시대를 바꿔서 그럼 우리가 이긴 다음에 뭘 할 거냐? 목표가 뚜렷해야죠, 그죠? 그냥 이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 경선 후보 TV 토론 보셨죠? 토론 보면 죄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이재명을 이기겠다, 이재명과 싸워서 가장 경쟁력인 사람은 나다, 죄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어땠습니까? 이재명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 얘기는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죠? 조금밖에 안 하고 대신에 비전과 전략, 그러니까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이겨야지 안티 이재명만 내세워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합니까? 그게 무슨 대통령 후보겠어요. 당연히 이재명을 이겨야 되는데 이재명을 이기려면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죠, 그죠?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이겨야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패착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끝나고 몇 달 만에 바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어떤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철학과 비전이 요만큼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요만큼도 어떤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좁은 생각의 틀 안에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념이 중요한 나라라 해가지고 뭐 홍범도 흉상 철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슈를 괜히 일으켜가지고 민생만 힘들게 또 비상계엄까지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계 비전과 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한동훈 후보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것들을 머리에 꼭 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요새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굽니까? 임영웅이죠. 임영웅 가수의 인기곡, 최대 인기곡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임영웅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는데, 임영웅 가수가 이제 그 커버곡도 많이 부르잖아요. 커버곡도 많이 불러서 저는 많은 그 여러 가지 노래를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응급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응급실이라는 노래를 임영웅 가수가 불렀는데 그걸 저는 되게 제일 좋아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임영웅의 핵심 노래 있을 거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동훈 후보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딱 인기곡 나오듯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이다 라는 거예요. 자,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는 뭐냐? 정치적으로는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실용 정신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자꾸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념은 중요해요. 어떨 때? 처음 나라를 만들 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북한처럼 뭐 공산주의로 갈 거냐? 그때 이념이 중요합니다. 그때 이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용적인 것, 민생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 삶이 어떤지 살펴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대한민국은 자, 미래가 어때야 돼요? 미래가 지금보다 못 살게 된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지금보다 우리가 못 살게 될 것이 뻔하다면 행복하겠냐고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 생각과 철학을 바로 담은 것이 경제 슬로건으로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치 슬로건은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경제 슬로건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사회 슬로건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내일을 위해 오늘이 희생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지가 약자를 위한 복지만이 아니라 중산층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예요. 그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촘촘하게 설계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각 시기 인생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복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전, 교육 이런 것들 당연히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아주 보통의 하루, 그것이 바로 사회 슬로건입니다. 자,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치는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경제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사회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리고 아주 보통의 하루. 그게 한동훈 후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앞으로 이제 며칠간은 제가 그 강사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윤석만 강사라고 생각하시고 과목을 뭘로 지을까요? 한동훈 학? 한동훈 학 하면 너무 이름이 어렵네요. 자, 그것도 여러분 한번 의견 주십시오. 자, 한동훈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 같이 좀 공부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부터 며칠간 여러분의 강사가 되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강사가 돼서 한동훈 후보의 핵심 메시지를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에 대해서 뭐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면 의견 반영해서 설명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제가 딱 두 가지 질문, 여러분 질문 주시면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채팅이 지금 하도 지금 올라가가지고 제가 질문을 찾지를 못하겠네요. 이게 제가 역시 이거 유튜브 초보다 보니까 이걸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질문 받겠다고 해놓고 이 질문이 어디 있는지 제가 질문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럴 때는 아마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서 질문을 좀 적어놔 달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동훈의 공부 이런 거 이거 훈이학개론 이것도 좋다. 훈이학개론 예, 훈이학개론도 좋고 한동훈의 정치학, 한동훈의 생각. 이방인님 국민 먼저 학 이거 저긴데 이거 폭삭 속았다 그거 아니에요? 학시 국민 먼저 학 예, 그런 느낌도 들고요. 동문학 개론도 있고 네 일반 상식 한 캠프 강사 저를 한 캠프 강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죠. 한 캠프 강사도 좋고 한동훈 강사도 좋고 한동훈 알기 한동훈 학개론 네 뭐 여러 좋은 의견 한타 강사 한타 강사 좋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를 불러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며칠 동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동훈의 핵심 메시지를 쪽집게 과외하듯이 맞아요. 쪽집게 과외하듯이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넣어드릴 테니까 한타 강사로 불러주십시오. 네. 한타 강사 윤성만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타 강사로서 여러분께 앞으로 며칠 동안은 한동훈 메시지의 핵심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타 강사 아예 그냥 윤석만 평에 이어서 한타 강사 코너를 하나 만들까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죠? 제가 앞부분에는 평소 하던 대로 논평을 좀 하고 그리고 중간에 윤석만 평하고 마지막에 한타 강사 코너 만들어 가지고 한동훈 메시지의 핵심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넣어드리는 걸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한타 강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의견을 이제 주셨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서 오늘은 동시 접속자 수가 3,300명을 넘었습니다. 예. 네, 3,300명의 동시 접속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쯤인가요? 지난주쯤에 어벤져스에 출연을 했었어요. 어벤져스에서 제가 출연을 했는데 당분간 토요일에 좀 계속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계속 나와달라고 했는데 원래는 지난주 토요일 그저께에도 이제 김영우 선배하고 같이 신지호 선배랑 셋이서 여기 어벤져스 출연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좀 핵심 우리 한동훈 후보와 또 몇몇 핵심 회의를 또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가 갈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어벤져스를 가서 이제 김영호 선배랑 같이 할 건데 제가 한 가지 부러웠던 게 있어요. 어벤져스를 갔더니 동시 접속자가 한 15,000명 또 많을 때는 2만 명, 3만 명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뉴스 엔진 다람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그죠? 물론 어벤져스가 우리보다 역사도 오래됐고 또 거기 이현정 선배, 신지호 선배 너무 좋은 분들이 매력적인 선배들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한타 강사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청자분들 많이 좀 끌어와 주시고 많이 확산시켜서 우리도 그렇게 가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매일 아침 우리 한동훈 후보와 또 우리 한동훈 국민먼저 캠프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따끈따끈한 뉴스들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손에 손잡고 여러분의 친구, 친지, 가족, 동료 여러분들 모두 함께 초청해서 안녕 대한민국을 포함한 우리 또 티키타카를 포함한 뉴스 엔진 방송에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피아노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한동훈이 누구인지를 20, 30대가 알아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입소문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0, 30대는 예전 기성세대들과 달리 이 뉴스를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예전 기성세대처럼 많이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입소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날라야 되고 커뮤니티도 날라야 되고 카톡 같은 것도 보내야 되고 만나서 이렇게 용돈도 주면서 좀 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준표 후보는 20, 30대가 조금 있어요. 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20, 30대한테 조금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재밌어요. 재밌어서 인기가 좋대요. 재밌어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홍준표 후보 재밌을 때도 있지만 지난번 TV 토론 보니까 뭐 그런 인신공격하는 듯한 질문은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20, 30대한테도 한동훈 후보의 매력이 뭔지 정말 이렇게 알려질 수 있게 많은 공유 그리고 손에 손잡고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초롱초롱님은 어렸을 때는 5개년 계획의 세대였는데 지금은 2개년 계획의 세대다. 이거 되게 핵심을 짚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한동훈 후보의 워딩이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후보 중에 누군가가 5개년 계획 이런 거 공약으로 내고 있거든요. 지금 대선 상황에서 제가 그 후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동훈 후보의 생각은 뭐냐?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세상이다. 그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뭐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의 5년하고 지금의 5년은 차원이 다르다.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정말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쫓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가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세울 때도 그 계획의 주기를 당겨야 됩니다. 네, 5년은 길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미래 전략 2개년 계획이라는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그죠? 2개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왜? 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급속도로 달라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서 관세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 한 2년 전쯤에 우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 못 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는 생각 그 당시에는 못 했었고. 그죠? 물론 일부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게 확정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다.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2개년 계획이 저는 어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어떤 지도자의 비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만 더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과 달리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20, 30대에서는 그 홍준표 후보가 꼰대라서 싫어한다. 물론 그렇죠.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린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20, 30대 여성들은 꼰대라고 엄청 싫어해요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타 후보를 비방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동훈 후보가 2030에서 더 많은 어떤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게 우리 동료 시민들께서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그 캠프 안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 이 뉴스엔진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한동훈 후보가 성공할 수 있게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할 텐데 아주 가끔씩 우리 편성 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좀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김혜승 앵커를 좀 더 일찍 먼저 9시에 만나보실 수 있는 날도 있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양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